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북한의 ICT 전망 소개를 맡은 NK경제 강진규 기자입니다. 저는 최근 북한 ICT 연구회와 함께 올해 북한의 ICT 부문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될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차세대 이동통신 연구가 본격화될지 여부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다음 세대 이동통신, 즉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통신 하부 구조, 즉 인프라의 기술 갱신을 다그치고 이동통신 기술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 통신으로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이번 당대회 때 최신상이 주용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동통신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 그 다음에 최신상의 교체, 지난해 말 이동통신법의 제정 등을 연결해서 볼 때 올해 북한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두 번째 전망은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등장할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전성 결제 시스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그전에도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QR코드 결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그 출판이나 유통 부문에 QR코드를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에서 이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QR코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할 경우에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경제 경영관리의 정보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과학기술과 IT 분야 역시 경제 부문을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지난해 북한의 잡지인 경제연구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올해 북한은 경제 활성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금속과 화학 분야의 과학기술 IT 분야에 집중이 또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자립경제의 쌍기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문에 대한 강조를 했다는 것은 즉 IT도 이 두 부문을 뒷받침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미 1월 말에 북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주체철 생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북한에서 올해 금속공업, 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IT 기술 개발 시스템들이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슈는 평양종합병원의 지능의료 서비스가 등장할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그 국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평양종합병원 설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에 맞춰서 병원을 개설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이 건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서 지능형 의료 서비스, IT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종합병원이 올해 그 문을 연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용된 IT 의료 서비스 역시도 선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비스형 로봇의 등장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각종 로봇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에 이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용 로봇이 연구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산업용 로봇들도 굉장히 활발히 개발이 됐고, 또 북한의 학술 잡지들을 보면은 북한이 로봇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서비스형 무인 로봇을 개발해서 가령 예를 들어 과학기술 전당이나 옥류관 같은 식당, 공항 등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북한이 휴대폰, 노트북 제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제자원화법을 채택을 하고 국가적으로 제자원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원화 사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 모든 분야에서 다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북한의 IT 부문 역시 제자원화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북한 IT 부문에선 제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폐 휴대폰과 폐 노트북, 폐 컴퓨터를 제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이런 IT 기기들을 제자화하는 사업이 올해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가장 주목되는 이슈 중 하나는 김정은 총비서가 비대면 화상회담을 개최할지 여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국가 간 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국가 정상회담을 비대면 화상회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역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백신 도입을 위한 또 논의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도 다른 국가 정상들처럼 비대면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방국가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대면 화상회담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응답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또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북한에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 토론회, 세미나 등이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개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발표회나 토론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북한이 이를 더욱 확대를 해서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 행사들을 많이 좀 개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대학생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1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결승전이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대회 결승전에는 김책공대와理과대학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북한의 학생들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 이 대회에 서울대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세계 7위를 기록을 했고 김책공대 학생들은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북한 언론들을 보면은 북한 학생들은 이 2019년 대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올해 대회가 열릴 경우에 북한 학생들이 굉장히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이 행사가 6월 달에 열릴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더 이렇게 미뤄지게 될지 여부가 좀 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올해 북한 ICT 전망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NK경제 강진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